현재 중국 해군은 해양 경비대 함정과 함께 함정 100척을 동원해 직결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전쟁하려고 그런 것 같진 않고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냥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함정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안보 관계자와 관련국 정보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현재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 100척 이상을 동원해 서해 남부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해역의 함정들을 직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370척이니까요. 단순 계산만으로 전부 중국 해군 함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26%의 함정이 직결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은 매년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긴 합니다만 이처럼 대규모 병력 전개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2024년 12월에 대만 포위훈련을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함정이 90척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척 넘게 함정을 보냈으니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중국 해군의 이번 움직임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통상적인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때 보통 주변국에 일정 수준의 사전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고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주변국의 대응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중국의 해상 활동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해상 전력을 확장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국 함정의 활동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졌다고 경계 수준을 올렸고 자위대의 정보자산 역시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대만 측의 경고는 더 노골적입니다. 차이밍엔 대만 국가안전국 국장은 중국의 서태평양에만 해군 편대 4개를 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함정이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인지 세부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만 정보기관이 해당 편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의 활동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전략적 압박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만 역시 이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일본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고 대만의 독자적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겹치면서 중국은 서태평양 일대를 시험대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현대 운영 규모도 크고 이동 범위도 넓어서 주변국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식 발표조차 없으니 어느 시점에서 훈련이 끝날지 어느 방향으로 확장될지 예측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중국은 단순히 전력을 과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일본과 대만 모두에게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대만에는 중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단순한 스케줄성 훈련이 아니라 지역 질서를 흔드는 군사적 시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침공 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일본의 실세 정치인이기도 한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드냐는 압박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중국도 이제는 강대강으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케이와 FNN이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5.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새 총리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취임 후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취임 직후의 열기가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독특한 팬덤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총리의 언어 선택, 메시지 전달 방식, 강한 태도 등이 신선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보기 어려웠던 단호한 퍼포먼스가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높은 지지 기반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가 견고하면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후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일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2일에 있었는데요. 12월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어선 지이오마루호가 중국이 밝히길 다오이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처를 하고 경고에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센카쿠일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지역입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지역에 들어가서 일본 어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류더진 해경국 대변인은 다오이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권리 침해와 도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센카쿠일도를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11월 16일에도 함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
일본은 순시선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센카쿠엘도 인근 영해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렌자룡 대만 외교부장은 12월 2일에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상황이 안정되려면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만 관련 갈등이 악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중국의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다카치 일본 총리가 1, 2년 임기에 단명 총리로 끝낼 것으로 보고 그 기간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상 압박이 거세지자 오키나와 전역을 축으로 한 방어망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본 서남부의 전략 유충지인 마게시마 개발입니다. 이 섬은 원래 민간인이 살지 않던 작은 외딴 섬이었지만 위치가 워낙 중요해서 자위대가 수십 년간 눈여겨보던 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착공 이후 기존 계획은 천천히 공사를 이어가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중국과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본은 공사 속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사 차량과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사 구간 조정과 절차 간소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사 규모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게시마에는 길이 2km의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어 전투기와 수송기 모두 운용 가능한 공군 전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위대 전투기와 미군 항공 전력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합동 훈련 시설, 경납고, 화약고, 레이더 시설, 그리고 해상 작전 지원을 위한 함정 정박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서태평양 방어 전략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본토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대만을 향한 감시, 대응거리에 정확히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동중국해에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가장 먼저 활용될 기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지를 단순한 전개 거점이 아니라 도서 방어 전략의 핵심 허브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서남부 섬들이 공격받을 경우 신속 대응 부대를 투입하는 전진기지, 항공 전력 급유 및 재정비 지점, 해상 초계기 운용 거점 등으로 활용할 전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마게시마만이 강화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규슈 남부 아마미 오시마 역시 동시에 요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해와 매우 가까워 정부 자산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 최적의 지형입니다. 아마미 오시마와 마게시마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까지 이어지는 삼각축은 일본이 말하는 남서 방위 라인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고요. 현재 흐름을 보면 일본은 중국의 해상 움직임에 뒤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방어망을 재정비해 완전히 새로운 전력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친대만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에 대만 보장 이행법을 서명했습니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미 국무부가 5년마다 미국과 대만과의 교류 지침을 검토하고 미국 스스로 부과해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지만 이후에도 실질적 교류 관계를 유지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다양한 자율금칙 원칙을 레드라인으로 정해 운용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이 연방 공무원의 대만 접촉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은 거센 반발을 터뜨렸습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항공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합의의 기초가 되어온 세계 공동성명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대만 독립 세력의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계를 높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 역시 일제히 대응에 나섰고 미국이 레드라인을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요.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